이제 차가 회수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찾잖아요. 그래서 막 인천 부두나 여수 부두에 뜨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차 태워서 내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어떤 청년은 이 차를 가지고 항상 그 꽃시장 가서 꽃을 떼오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나면 뒤에 그 꽃향기가 많이 나는 당신의 모든 여정 피플카입니다. 다른 카시어링 업체들 같은 경우 직접 차량을 구매해서 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피플카는 전국에 있는 중소렌터카 사업자들과 그 상생을 모토로 하는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 카시어링 업체가 뭐 이렇게 라마다 호텔이라고 표현한다면, 저희는 야놀자 같은 이제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플랫폼 내에 중소렌터카 사업자분들께서 본인들의 차량을 올려주시고, 이 플랫폼 내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빌리티 통계나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택시와 카시어링 업체들이 모빌리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30분 이내의 이동은 대부분 택시로 이동을 한다고 하고, 국내 카시어링 업체는 1시간 이상이 10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근데 실적으로 운전하는 시간이라든가 진짜로 이동하는 시간은 사실 그 사이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동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교통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수단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의 포인트를 어떻게 선점하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부분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공유경제를 통해서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정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러 방면으로 이제 검토했을 때 어떻게 보면 초기였던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저와 직원분들께서 앞으로 몇십 년은 잘 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판단했고요. 가장 비전은 아이템이 카시어링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플카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뀌어줄 플랫폼인 카프리카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렌터카 사업자들이 이제 차 키를 직접 줄 필요가 없이 무인관제 기술을 통해서 비대면 렌트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제 핵심 기술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그러니까 자유로운 차량의 관리부터 해서 이런 내용이 담겨서 해당 기술로 저희는 전국에 있는 렌터카 사업자들을 모으고 이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강력한 모빌리티 플랫폼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네, 역시 그 카프리카의 론칭, 그리고 리턴프리의 론칭, 그리고 M&A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카프리카는 전국에 200여 개 이상의 파트너사분께서 수천여 대의 차량을 등록한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이제 카프리카를 통해서 중소렌터카 협동조합 등, 그리고 렌터카 인프라에 접목하여서 ERP, LBS, CS, 양수양도,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들에게 제안하고 융합하는 종합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차량 상품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련하여서 특허도 4건 출연했고, 2021년 1월에는 모빌리티 전문 운영사죠, 휴메스 모빌리티에 인수합병되어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소렌터카 사업자분들께서 그 대여 관리 시스템이나 위치 관제 시스템이나 수요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필요하시거든요. 이걸 각각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소렌터카에 운영됐던 차량을 판매를 할 때 조금 약간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시미스하게 하나의 공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 키아트 기술 사업화 과제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키아트와 사업통상자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이동 목적이나 형태가 지금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계속 이동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장의 니즈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작은 요소들을 배합하면서 고객들의 이동 목적과 방법에 대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서비스 오픈일 왔다 갔다 하루 이틀 사이였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원소련도 못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미안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첫 번째 고객분께서 오셨을 때 정말 그분의 목소리와 음성과 톤, 그리고 또 민원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대전에서만 사업을 3년 넘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많은 도움들이 있어서 대전 외에 새롭게 진출한 날도 꽤 의미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준비가 굉장히 없이 한 거였어요.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 아니면 기술적 요소가 됐던, 또 워낙에 이제 아이템이 좋다 보니까 뭐 대기업 기반에서도 많이 뛰어들기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한다.
당신의 모든 여정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피부과는 계속 성장하겠습니다.